예, 안녕하세요. 예, 일상에서 만나는 현상을 지리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우리 일상에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 어떤 현상, 어떤 현상을 지리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기본은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뭐니 뭐니 해도 지리학은 첫 번째 뭐다? 사람이다, 사람. 이거는 지리학뿐만 아니고 사회학이나 인문학이나 모든 학문에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사람이 없는 학문,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중시 여기지 않는 학문은 그게 학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 물론 저는 이제 사회학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과 동시에 뭡니까? 이 사람이 어떤 인문질이니까 인문적인 현상이 뭡니까? 내가 그걸 느끼지만 내 지금 있는 장소, 그리고 우리 동네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우리 대륙이나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이게, 어디나, 우리 동네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 우리 동네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 다른 지역에도 볼 수 있고, 이걸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 세계 어디 가도 볼 수 있다. 이거, 우리 동네에서 보는 현상이. 자, 그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이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이 있고, 전 세계 어디나. 그 다음에 어떤 지리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해석할 때는, 이거, 어떤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지역에서만 볼 수 있다. 이 국가에서만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난다, 이 현상이. 이거 왜 그렇지?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어떤 현상이 사람과는 당연히 뭡니까? 상호작용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현상이라고 하는 게, 왜 하필 우리 동네, 우리 지역에서만 볼 수 있지. 왜 그렇지? 왜 그곳에만 이게 볼 수 있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그럼 어떻게 내가 설명해야 될까? 왜 이 현상이 우리 동네는, 우리 지역에서만 이게 나타나지? 이걸 어떻게 내가 설명하지? 이게 좋긴 좋은데,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다. 흔히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이게 정말 싫지만, 왜 싫은지 이야기해봐. 그러면, 내가 꼭 그걸 말로 해가지고 내가 싫은 건지 너가 알아야 돼. 뭐 이렇게 뭐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뭡니까? 그것이 왜 그런지를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걸 관찰해서 설명을 하고 왜 그런지 뭐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그걸 설명해 줄 수 있는 인문학적인 이론이나 방법이나 모형이나 그죠? 또는 사회과학적인 방법, 접근 방법, 이론들 그리고 법칙들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뭡니까? 이게 지리학에서만 뿐만 아니고 지리학적인 현상이라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어떤 현상을 내가 지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그거는 only 단지 지리학만이 설명할 수 있다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지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뭡니까? 주변에 있는 학문의 어떤 이론이라든지 또는 뭡니까? 법칙이라든지 또는 접근 방법이라든지 그런 걸 우리가 서로 상호작용, 학문과 학문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좀 더 지리적으로 잘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흔히 학제적인 접근 방법이다. 또는 간학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학문과 학문 사이에 간학문적인 요소다. 그런 현상이다. 이야기하죠. 그리고 흔히 또 요즘 이제 많이 언급되는 뭡니까? 융복합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이 현상을 제대로 설명하고 그 어떤 사회 현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서는 뭐죠? 융복합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뭐 흔히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융복합이라고 하는 것이 지리학뿐만 아니고 지리학과 관련되어 있는 주변의 학문과 결합해서 그 현상이 왜 그곳에 나타났을까?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날까? 왜 하필 그곳에서만 나타날까? 라고 하는 걸 주변 학문과 결합해서 융복합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다만 뭡니까? 우리 지리학은 왜 거기에서 그게 나타났을까에 좀 더 초점을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좀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앞에서는요. 자, 요걸 이제 설명했죠. 그죠? 자,
요거는 스케일, 사람, 그 지역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또는 특정한 장소에서 볼 수 있는 이런 게 조금 더 우리가 뭡니까? 지리적인 것에 초점을 두었다면 우리 지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변화. 바뀐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우리가 너무 지리지리 이야기했는데 지리가 아니고 이제 본질적으로 우리가 한번 따져 봅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현상, 삼라만상의 모든 현상이 변하지 않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변한다라고 하는 이 모든 어떤 현상이 우리가 변한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시간을 전제 조건으로 하겠죠. 물론 우리가 찰나의 순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찰나의 순간. 그것도 역시 뭡니까? 찰나. 변한다는 어떤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심지어는 우리도 태어나서 유년기를 지나고 청년기를 지나고 장년기를 지나고 노년기를 지나고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죠? 생명은 뭡니까? 소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영원히 뭐 소멸이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지 않는다. 사람이 안 죽는다. 물론 여기 죽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살고 싶어 하죠. 그죠? 자,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모든 인간이 안 죽고 있었다면, 안 죽는다면 예를 들어서 어떻겠습니까? 그게 정말 바람직한 사람 사는 세상일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물론 사람이 죽는다는 것만큼 참 이 안타까운 게 없습니다만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생물이니까 받아들여야 되겠죠.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봄입니다. 그죠? 봄, 자, 이제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또 누군가는 그랬습니다. 그죠? 봄이 와서 꽃이 피는 게 아니고 꽃이 피니까 우리가 봄이다. 봄이 아닐까 싶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봄이 언제부터 봄이냐? 뭐 그냥 3월달부터 봄이냐? 그럼 3월 1일은 봄이고 2월 28일은 겨울인가? 아니겠죠. 연속선상에서 봐야 되는데 그걸 좀 더 우리가 좀 인간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3월달이다. 봄이 아니고 꽃이 피니까 이제 봄이 오는구나. 자, 꽃이 피니까 이제 어느 순간에 봄이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꽃이라고 하는 것도 뭡니까? 계속 사시사철 꽃을 피우고 있습니까? 아니죠. 꽃이 피었다가 또 가을이 되고 하면 집니다. 그죠? 겨울 되면 또 떨어집니다. 그러면 또 봄에는 어느 순간에 새싹이 또 돋아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꽃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완전히 새로 피는 게 아니고 지난 겨울 또는 지난 시간 동안 어떤 꽃들이 져서 또 새로운 꽃이 피어나지 않을까. 이 꽃은 지 혼자 잘라서 핀 게 아니고 그 이전에 졌던 수많은 그 나무에 있던 꽃들의 흔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뭐 우리 인간을 전생이다, 뭐 지금 현생이다 또는 후생이다 뭐 이렇게 뭐 종교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비록 새롭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현상은 시간적으로 겹겹이 쌓여진 어떤 흔적들의 결과물이다. 그 결과물이 지금 이 시점에서 나타나는 거고요. 지금은 나타나지 않지만 미래에 나타나는 우리가 전혀 모르는 미래 현상이라고 하는 것도 그 현상도 결국은 뭡니까? 현재 또는 그 과거의 연속적인 시간적인 변화의 결과물이지 않을까. 우리 지금 지금의 현재의 이런 결과물도 과거에 관련되는 그런 현상들이 시간적으로 겹겹이 쌓여서 지금 이 시점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상이라고 하는 거에서 우리가 이게 조금 더 지리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면 좀 더 약간 고차원적인 사고를 한 단계 약간 높게 사고한다면 이런 현상들은 뭡니까?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수님 제가 볼 때는 안 바뀌는 현상이 있는데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 안 바뀌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뭡니까? 그 시간대의 프리즘, 시간대의 변화를 점점점
넓게 하면 그 넓은 시점에서 우리가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흔히 자연지리학에서 그죠? 어떤 변화를 볼 때는 인문지리학에서보다 훨씬 더 시간대가 뭐 몇십만 년, 몇백만 년,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렇게 시간대를 크게 하면 우리가 산이 지금은 전혀 모습이 없이 그대로 그 자리에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이 몇만 년, 몇십만 년, 몇백만 년 전으로 시간적인 변화를 크게 본다면 분명히 그 산의 모습도 달라지죠. 그죠? 그걸 앞으로 몇만 년, 몇십만 년 후에는 지금 우리의 보는 모습이 또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모든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이 변화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 거죠. 바뀐다라고 하는 것. 시간적으로 바뀐다. 흔히 우리가 일반 사람들은 변화다? 그럼 이게 뭐죠? 시간적으로 바뀌는 거. 이거를 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에 따라서 바뀌니까, 그죠? 자, 그런데 지리학에서 변화는 뭐다? 시간적으로 바뀌는 것뿐만 아니고 그 어떤 현상이 시간적으로 바뀌면서 왜 그곳에서만 계속해서 나타날까? 아니면 시간이 바뀌면서 그 현상이 옮겨가면서 나타날까? 옮겨가면서 또는 옮기지 않고 그 지역에서만 계속 나오면 왜 그 지역에서는 이동이 없이 그 현상이 그곳에서 고정되어서 나타날까? 바로 이런 것들을 변화라고 하는 거에 시간적인 변화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걸 공간적인 변화라고 합니다. 장소가 고정되어 있는지 이동하고 있는지 그것이 그 장소에서 이동하면서 변화의 폭이 지리적인 변화 폭이 확 퍼져나갔는지 줄어들었는지 그죠? 그런 걸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리적으로 어떤 변화를 볼 때는 보통 시공간적인 변화를 본다. 말이 좀 어렵죠. 시간과 공간을 결합해서 본다는 걸 줄여서 시공간적인 지리적 변화 이런 말을 우리가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죠? 앞에서 말한 이런 현상들과 함께 변화를 볼 필요가 있다. 근데 그 변화는 시간적인 변화와 공간적인 변화, 장소에 따라서 이동하면서 나타나는 또는 장소가 이동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지만 고정되어 있으면서 나타나는 그 현상의 범위를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시공간적인 변화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지리적인 현상의 변화는 보통 시공간적으로 확산, 제가 또 하나 빠뜨렸는데 확산과 고정 불변 뭐 이런 건데 지리적인 현상 중에는 고정 불변은 없습니다. 고정된다는 거는 딱 장소가 움직이지 않고 이 장소가 있다. 근데 이야기했죠.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이 장소가 변하지 않고 있지만 아까 이야기했죠. 자연지리처럼 시간대를 몇천 년, 몇만 년, 몇십만 년, 몇백만 년으로 늘리면 이 장소가 뭡니까? 바로 이 장소가 아니고 이 장소에 나타나는 현상 자체도 변화해 왔다라고 하는 거죠. 인문지리 같은 경우는 시공간적으로 흔히 이제 확산과 이동이 이제 많이 나타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겁니다. 경작지. 자, 이런 경작지 보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기원전 6000년경에 경작이 시작됐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때는 이제 배농사겠죠. 그죠? 자, 근데 이게 시간적으로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만 계속 그럼 경작 활동이 일어났나? 아니죠. 이동, 목축 이런 농업에서 정착생활을 하게 됩니다. 인간이. 그죠? 자, 인간이 정착생활을 하면서부터 뭡니까? 기원전 6000년부터 경작이 시작되었지만 우리가 뭐죠?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서 시작됐지만 서서히 시간이 변하면서 서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BC 6000년, 기원전 6000년 전부터 시작된 경작 활동이 기원전 2000년대에 가서 맨 마지막으로 유럽의 서쪽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경작이 나타났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작의 공간적인 범위는 이렇게 되어 있고 다만 시간적으로 우리가 BC 기원전 6000년에서 기원전 2000년으로 가지만 지리학에서는 뭐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 시간적인 이런 변화도 중요하지만 지리학에서는 뭐죠? Where? 어느 지역으로 이렇게 변해갔느냐. 자, 이걸 우리가 뭡니까? 경작 지역이 이 지역에서 4000년 동안 이렇게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농업혁명을 이야기한다면 또 산업혁명도 이야기할 수 있죠. 산업혁명. 이 산업혁명은 뭡니까?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농업혁명이 동쪽에 시작됐다면 이 산업혁명 여러분 잘 알죠? 영국에서부터 1840년대 산업혁명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게 시간적으로 점점점점 이렇게 변해하면서 공간적인 범위가 영국이라고 하는 요 좁은 범위에서 1840년대는요. 불과 뭐죠? 40년 만에 전 유럽의 범위, 유럽을 보니까 유럽적인 차원, 스케일에서 유럽적인 차원을 보니까 우리가 뭡니까? 불과 40년 만에 이렇게 산업혁명이 공간적으로 이렇게 확산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 이제 또 자, 이거와 이걸 한번 비교해 봅시다. 시간적인 뭡니까? 공간적인 범위는 비슷하죠. 유럽적인 범위. 그죠? 그렇지만 시간적인 범위는 경작, 벼농사나 밀농사 같은 경작의 인간적인 확산이, 현상의 확산이, 경작의 확산이 농업혁명 때는 4,000년이 걸려요. 4,000년. 유럽 전역으로 확대되는데. 그런데 뭡니까? 산업혁명은 4,000년이 아니고 40년이야, 40년. 40년. 그러니까 불과 지금 기원전 6천에서 뭡니까? 서기 1800년 되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됩니까? 이게 2000년? 그죠? 2000년 좀 더 된 시간에 이렇게 공간적으로는 비슷하지만 시간적으로는 굉장한 차이를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지리학에서도 어떤 특정한 현상이 시간적인 변화의 폭이 어떠냐. 동일한 공간적인, 그죠? 동일한 공간적인 범위에서 어떤 사건, 사고, 현상이 시간적으로 얼마나 빨리, 얼마나 늦게 또 어떤 지형적인 장애 요인에 의해서 확산이 방해를 받나 뭐 이런 등등을 우리 지리학에서는 아주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지금도 어떤 사회적인, 경제적인, 정치적인 등등등 인문학적인 또는 사회과학적인 그런 현상, 이 현상이 시간과 공간을 결합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좀 어렵긴 하지만 그죠? 자, 그래서 이런 현상을 우리가 시간적으로 보면 가장 일반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처음에 어떤 현상이 시작됐어요. 그죠? 시작되면 그 현상에 대해서 인식하거나 그 현상에 영향을 받는 사람 숫자, 그죠? 사람은 적습니다. 몇 명 안 돼. 자, 근데 이게 뭡니까?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영향을 받는 사람 숫자는 점점 많아집니다. 또는 그 사건, 사고, 유사한 사건, 사고는 점점점 많이 일어납니다. 그죠? 자,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올라가다가, 그죠? 뭡니까? 어느 이제 정점에 도달해. 자, 정점에 도달하면 그 영향을 받는 사람이 정점을 지나면서 뭡니까? 사람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죠? 사람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게 뭡니까? 그 현상이 이제 알 사람 다 안다. 영향받을 사람 다 영향받았다. 그럼 우리가 뭡니까? 이게 침체기를 거쳐서 쇠퇴기를 지나서 끝내는 뭡니까? 이제 다 없어지게 되는 거죠. 게임 끝. 어떤 현상이 더 이상 안 나타난다. 또는 뭡니까? 왜냐하면 거의 다 경험했기 때문에. 산업혁명 보세요. 1840년대 산업혁명이 지나고 나서 뭐 한 100년 만에, 지금 150년 만에 전 세계적으로 산업혁명에 대한 유사한 현상들은 다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죠? 다 경험했잖아요. 그죠? 자, 그런 것처럼. 근데 처음 시작할 때는 몇 개 국가, 영국에서 하다가 유럽 전체 번지고, 그 다음에 정점을 지나서 북미 대륙으로 번지고, 전 세계 번지면서 뭡니까? 막차 탄, 산업혁명 막차 탄 그런 사람들은 몇 명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걸 이제 채택률이라고 이야기, 흔히 이제 비율로 보면 처음에는 그죠? 시작할 땐 적어. 그런데 확산될 때는 뭡니까? 사람들이 막 숫자가 늘어납니다. 여기도 뭡니까? 정점을 찍고 내려가더라도 뭡니까? 여전히 영향을 받는 사람 숫자는 여전합니다. 그렇지만 쇠퇴기 지나면서부터 이제 침체기 지나고 쇠퇴기 지나고 되면 이제 거의 다 영향을 다 받았어. 알 건 다 안다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시간적으로 흔히 우리가 이런 곡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정규 분포 곡선, 요렇게 정규 분포 곡선을 가지고 있고, 요거는 S자, 스펠링이 S자 있죠, 그죠? S자 커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 요건 시간적인 거예요. 시간적인 거. 아까 이야기했죠.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간적인 변화만 보는 게 아니고 뭐죠? 공간적인 변화까지 봐야 된다. 이 공간적인 변화는 바로 요겁니다. 요거. 자, 여러분 그림을 잘 보세요. 자,
우리가 뭡니까? 이 공간적인 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요 t가 시간이거든요. t가 시간. 요 t가 시간이에요. 자, 어떤 시간에 요 지역에서 요렇게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영향을 막 받기 시작해. 영향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요게 시간이 지나면서요. 요 지역은 안 바뀌면서 영향권이 점점 퍼집니다. 당연히. 자꾸 이제 소문도 보세요. 그죠? 쫙 이제 옆으로 퍼지잖아요. 이제. 그죠? 자, 그리고 뭡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이렇게 범위가 확대됩니다. 자, 요런 현상이 있고요. 요건 이제 팽창, 확산되지만 이게 이 확산이 시작된 지점은 고정되어 있고요. 이게 옆으로 좀 고정된 상태에서 주변 지역으로 막 파급 효과가 커지는 거죠. 이전 확산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공간적으로 변하는 게, 자, 처음에 요 지역, 요 시간대는 여기서 막 왁작지껄 어떤 사건이,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 근데 시간이 변하면서 요게 장소를 이동해요, 이게. 요거는 장소가 고정되어 있는데, 요건 장소가 이동해. 그런데 더 이상 확산이 안 돼.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지역으로 가요. 다른 지역으로 가가지고 요렇게 또 확산돼요, 이제. 자, 이렇게 이동이 이제 가면 되는 거, 주로 이제 교통로를 따라서 이렇게 어떤 특정한 현상들이 교통로를 따라서 어떤 도시에서 막 나타났다가 또 교통로, 철도 따라가서 또 다른 지역에 또 확 나타나고 막 그런 걸 이게 이전 확산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뭡니까? 우리가 보통은 이런 현상에 시간적으로 변하는 거 보면 이렇게 뭡니까? 이 팽창하고 이전하는 이런 현상이 서로 복합적으로 나타나서 처음 시작할 때는, 그죠? 별로 영향을 미친 지가 얼마 안 돼. 그죠? 얼마 안 돼. 요거면 돼. 요런 것처럼. 얼마 안 돼요. 영향을 미치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요게 뭡니까? 점점점 뭡니까? 범위가 점점 커지는 거야. 점점 커져, 범위가.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서 더 퍼지게 됩니다. 더 약간 장소적으로 이동하지만 전체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이 이렇게 가면서 뭐죠?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작아지면 점점점 이렇게 넓어지게 되는 넓은 범위. 자, 이게 공간적인 확산이 되겠죠. 공간적인 확산. 자, 일상에서 지리를 만나다. 우리가 일상에서 이런 시공간적인 변화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 현상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강의실에서 만나지 않고 내가 여러분에게 동영상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게 지리와 관계가 없을까요? 굉장히 밀접한 지리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자, 그거를 조금 이따가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상이 뭐다?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이라고 하는 요 아주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이것이 굉장히 지리적이다. 지리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